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관전평.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밤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굳건히 서 있는 그 광장 위로 600년 역사의 도심 한복판에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3년 9개월.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귀환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날은 정규 5집 앨범 아리랑 발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컴백 무대였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동시 생중계되는 사실상의 국가 브랜드 이벤트였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공연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무대의 너비는 17m, 높이는 14.7m. 5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초대형 무대였습니다. 메인 무대는 스탠딩석이 둘러쌌고, 시청역까지 이어진 1km 거리에는 22,000개의 관객석과 9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공연을 위해 8개 언어를 구사하는 10개국 스태프가 참여했고, 방송 장비 무게만 16만 4,500kg, 전력 케이블 길이는 9.5km에 달했습니다. 총 23대의 카메라와 124개의 중계 모니터가 투입됐습니다. 오프닝은 특별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경복궁 근정문에서 시작해 흙내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솔 조선의 왕이 걷던 그 길 위에 2026년에 방탄소년단이 섰습니다. 단순한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K-팝의 현재를 한 화면 안에 담아낸 선언이었습니다. 무대에는 BTS 멤버 7인 외에도 댄서 50명과 국악단원 13명이 함께 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 힙합과 국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연은 전날 발매된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SWIM을 비롯한 신곡과 BTS의 기존 히트곡들로 약 1시간 동안 채워졌습니다. 타이틀곡 SWIM은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자신만의 속도로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앨범에는 아리랑의 선율과 성덕 대왕 신종 종소리 등 한국적인 정서와 요소가 깊이 녹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리랑 선율이 삽입된 신곡 바디 투 바디에 대해 RM은 88. 서울 올림픽 당시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의 오마주 격인 곡이라고 소개했는데, 거친 랩과 힙합, 그리고 아리랑이 어우러진 이 무대는 현장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멤버 지민은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고 했고, B는 광화문이 배경으로 선명하게 담기는 무대 구성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BNT 누즈 실제로 광화문 성곽과 무대가 한 화면 안에 함께 담기는 연출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리더 RM은 리허설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채 무대에 올랐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의지가 강해 무대에는 오르되 안무 등 퍼포먼스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코프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RM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뭉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연 당일 관객의 국적 구성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현장 안전요원은 체감상 방문객의 6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 코프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일본은 물론 체코, 루마니아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팬들은 각국의 언어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씨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를 보기 위해 올 초부터 돈을 모았다며, 역사적인 장소에서 BTS를 보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럴드 코프. 필리핀에서 온 한 팬은 앨범이 공개된 직후 아리랑 선율을 익혔다고 했고, 미국 팬은 공연 전날부터 앨범을 수시로 들으며 떼창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BTS의 음악이 이미 세계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했지만, 실제 공연 당일 현장을 찾은 관객 수는 약 4만 2천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예측은 빗나갔지만, 그렇다고 공연의 열기와 감동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연이 시작되자 쇼가 시작된다.
속보를 타전했고 이후 이번 컴백은 BTS의 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다. 새 앨범 제목 아리랑은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광화문 광장을 마치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무대라고 묘사하며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BTS를 위한 사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광장 전체가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관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라이브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음악 공연을 글로벌 규모로 생중계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첫 곡 바디 투 바디 무대에서 버퍼링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 곡에서 한 차례 더 렉이 발생한 이후에야 스트리밍이 안정화되었습니다. IMBC 화면 구성과 연출 측면에서도 광화문 거리의 부감 앵글이 지나치게 많았고 팬들의 반응을 담은 일부 장면은 화면이 과도하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과 연출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BTS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담긴 광화문 공연 실황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앨범에 대해 군 복무 이후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민족적이고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화문은 언제나 한국 역사의 집단적 서사가 집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BTS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리랑이라는 이름 아래 130년의 디아스포라와 3년 9개월의 공백을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다림을 하나의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광화문 특정 대중 아티스트의 단독 공연은 BTS가 한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솔 그 설레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이 시대의 세계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BTS의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관전평을 마칩니다.